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에서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사실 오늘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서 좀 외국인이 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 기관 다 매도네요. 역시나 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저는 다행스러운 것은 쉬어갈 때 좀 잘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상승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렸을 때 그 밀림이 과했다면 또 엄청나게 시장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의 폭 자체가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어도 충분히 반등권 장세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숨고르기 그 정도의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이제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저녁 열리는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쉬어가고는 있지만 잘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 한 3-4가지 섹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신과 기아 그리고 SL과 같은 종목들 역시 자동차 업종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대우건설과 서희건설과 같은 건설주 그리고 오늘 원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종목들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레이와 인터로조가 만났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핫한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혹은 이 자동차 완성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는 쪽이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쪽.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레이, 인터로조뿐만 아니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JVM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섹터예요. 그런데 지수의 밀림과 함께 수급의 이제 불확실성 혹은 그리고 또 좋은 실적을 내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던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의 폭이 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레이는 강하게 반등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인터로조는 또 수급이 다시 한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덴티스와 JVM 관련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서 의료기기 종목들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승자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엄청 핫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용 의료기기도 좀 영향을 받나요?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단 뭐 제약 바이오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강하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좀 강하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개별주들이 같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강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무조건 강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이제 별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서요. 충분히 좋은 레포트,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기대되는 의료기기의 종목은 무엇일지 두 종목 중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인터로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게 또 콘택트 렌즈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이냐 인터로저냐 했을 땐 당연히 레이 아니야?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아마 물음표가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후에 그것은 가격적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제가 이제 인터로저에 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콘택트 렌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미용의 목적으로 하는 컬러 렌즈 아니면 이제 의료용 목적으로 하는 교정 렌즈가 있는데 지금 이 컬러 렌즈도 그렇고 의료용 목적의 렌즈 모두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로조의 가장 큰 매출처는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인데 유럽과 일본 모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지금 시장은 실적이 조금만 좋지 않다,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경기 침체라는 단어와 엮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부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인터로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유럽과 일본에서의 매출이 좋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본 곳은 중동 지역 국가에서 요새 이 인터로조에서 생산하는 이 컬러 렌즈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 계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잡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것을 이제 머리에 두르다 보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거나 뭐 립스틱에 관심을 갖거나 뭐 네일 아트에 관심을 갖는데 이제 그쪽 분들은 아무래도 미용의 목적으로 컬러 렌즈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있죠. 또 거기에 이제 중동 국가까지의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인터로조의 매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 렌즈 사업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렌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녹내장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한번 껴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성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가 또 중동 지역 여성분들에게 또 인기가 있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확실히 눈밖에 내놓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로조가 레이보다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아까 전에 힌트를 살짝 네. 주셨잖아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인터로조 보시기 전에 이 혹시 이제 되시면 레이에 대한 주가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레이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장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3일 동안 올랐으니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3일 동안 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를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포감을 느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저는 더 좋은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짧게 뭐 35,000원이라는 가격대. 근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4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데 대신에 손절선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탄탄한 인터로조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가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 또 익숙한 종목일 것 같아요. 콘텐츠주가 지난해 기생충 때가 뭐 전성기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콘텐츠주들의 이제 이 시발점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클라이막스를 달렸고 하반기에 지르산이라는 작품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콘텐츠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몇 기업을 제외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아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 반등이 나온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도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콘텐츠주들 과연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스토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종목들도 진짜 많이 빠졌는데 과연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유가, 일단 네.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택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업체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동원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작 편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작 편수가 많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는 콘텐츠를 만들면 어디 납품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OTT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제작을 하면 하는 대로 팔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딱 그대로예요.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크다 보니까 제작 편수도 많고 그리고 제작의 규모도 굉장히 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작품이 무조건 흥행한다라는 보증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지도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적인 이제 이 연예인들을 좀 출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흥행 보증 수표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컨텐츠리 중앙의 주가가 좀 좋지 못해요.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컨텐츠 업체들은 그 작품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엄청나게 좀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라리 가격이 올랐을 때 추매하는 것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추매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A스토리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짧게 8만 원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면 그때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8만 원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굉장히 짧습니다.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짧게 1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1차 목표가가 8만 원이고 2차 목표가가 9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셨나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리오프닝일지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롯데쇼핑을 꼽아주셨어요. 롯데쇼핑 하면 지금 매력적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컨텐츠 제작 업체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영화 산업이 완벽하게 지금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영화관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좋은 자리가 다 매진이에요. 그쵸.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많은 이 관람객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화 사업부의 실적의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백화점. 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경기 침체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라다 보니까 백화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쇼핑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쇼핑을 자주 할 것이냐? 아울렛을 또 많이 가겠죠. 자연스럽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울렛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곳이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관과 백화점, 아울렛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요? 네,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드림과 동시에 밀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쇼핑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